여러분, 저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거 처음인데. 그냥 단순히 화를 참는 의미보다는 엄마가 좀 기다려주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기다려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다면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감정으로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건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좌절하고 엄마가 화를 내면 일단은 아이들은 엄마의 분노에 더 직면하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다음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반성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양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무섭게 했기 때문에 알았겠지. 이제 눈치챘겠지. 반성하고 다음엔 안 그러겠지. 네. 근데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의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네. 엄마는 무엇이 걱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 뭐, 아이 입장에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네. 근데 당장 그 자리에서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뭐, 안 한다고 해야지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브루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정이거든요. 네. 또 실수가 지금 또 결과를 종용했네요. 네. 결과가 아니라 네. 과정이니까 네. 사실 이게 오늘 안 돼도 내일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군요. 맞아요. 네. 역시 좀 여유와 기다림 이게 핵심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우리 아이는 안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바뀐 아이의 좀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고 대화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질문과 대화에 가장 빛을 많이 보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 엄마들은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시간이 없고 바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린 시기에는 부모의 말을 다 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발달 특성상 그때는 엄마가 세상이고 우주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 엄마가 좋으면 그럼 나도 좋아.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도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지에 대한 건 100%다 좋아서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그럼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엄마의 말을 따르다가 사춘기 때 깨닫는 거죠? 사춘기가 이제 그런 시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저걸 하라고 하는 거지? 네네.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런 자아를 찾는 시기니까 그 사춘기는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평생 그 아이는 누군가가 지시 명령하는 걸 따르는 인생을 살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아이가 물론 리더의 성향이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잘해주는 아이 성향도 있어요. 물론 이런 아이들이 모두 필요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지시에 움직이기만 하는 아이는 네. 바라는 어머니는 없으실 거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지시 명령에 따르게 우리가 가르치면 네,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약간 현타가 오는 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네. 말을 하되 이게 과격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무례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끌어주는 것이 하브루타의 핵심이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네. 좋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무례함이 있잖아요. 네. 사실 하브루타 하는 아이들은 언뜻 이렇게 어른들 시선에 약간 네.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서 하브루타 대화 지점이 필요한 건 네. 이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질문을 할지, 다른 사람한테 생각을 물어볼 때 뭐 어떤 어휘를 쓸지, 그렇죠. 네. 친구한테 말하는 거와 어른한테 하는 건 맞아요. 또 다 틀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매뉴얼을 주고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해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의 대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어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나 어떤 뭐 학교나 우리가 갔을 때 선생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회사에 가도 우리가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어른과 대화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 하부루타를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매일 이렇게 밥 먹이고 맞아요. 씻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끝나고 내가 보기에만 예쁜 아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간간히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사춘기도 좀 잘 극복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저희 첫째도 약간 사춘기거든요. 근데 제가 MBTI에서 극 J예요. J 완전 계획적이고. 근데 저희 큰애는 P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 MBTI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네, 이럴 네. 때 우리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저도 MBTI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딱히 이제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예, 판단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하브루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런 과정을 서로 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 상대방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네, 거를 네. 이해하는 것. 네. 오. 그 이해하는 과정에는 이제 대화가 풍부하면, 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저 아이는 불편해하는구나. 네, 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저 아이는 별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우리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상황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아,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춘기 아이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질풍노도 시기니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화 나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너 크니까 얘기해봐 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막 표현하고 이렇게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정 안에서의 이제 약간 습관과 훈련이 네.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사춘기의 시기를 뭐 힘들게 겪더라도 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 대화를 꾸준히 우리가 예, 일상에서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조금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학습적인 부분 많이 네. 얘기하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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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실 하브루타는 그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브루타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 마케팅에서도 하브루타 교육법, 하브루타 학습법이라는 단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하브루타는 말로 짝이랑 서로 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러면 메타인지가 되고 이제 아 그러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늘 그 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하는 네. 네, 그 힘은 사실은 이제 부모가 지지나 북돋아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주도성이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이 자기주도성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네, 좀 정점을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걸 그렇죠. 예, 허용해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면 예,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학습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수학이나 뭐 사회나 이런 거, 뭐 과학 학교에서 배운 것들 복습 제가 집에 와서 하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근데 저희 큰애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칠판에 써가지고 막 와우. 설명을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하브루타겠네요. 예, 하브루타가 하브루타 관련된 책을 혹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네. 하브루타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로 설명하기. 네네. 친구 가르치는 방법. 이게 이제 하브루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설명할 수 없으면 유대인 속담에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내가 진짜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설명을 못하면 아 내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네 라는 걸 본인이 네. 알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에서도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네. 하브루타 관련된 논문도 되게 많이 내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하브루타 맥락을 학교 교육에 쓰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하브루타 그러면 대부분 책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학도 되고, 과학에서도, 네, 미술에서도, 맞아요. 음악에서도 맞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브루타는 가능하다. 그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예전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완전히 구현을 해서 학교에서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서 조금 맞아요. 실험적인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결과들이 있어요. 보고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브루타를 그냥 아이와의 단순한 대화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 아이의 어떤 학습 성취까지도 맞아요.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대화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해도 되고 너무 좋죠. 아이와 관계에서도 해도 되고 네. 이거는 좀 필수적이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반드시 세팅 값으로 딱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네,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브루타는 절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거 너무 좋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좀 사야 되나? 뭘로 해야 되지라고 너무 이제 준비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하브루타는 일상에서도 쉽게 그러니까 이제 식사 자리에서도 네. 그렇죠. 오늘 반찬 올라온 이제 반찬으로도 오늘 날씨로도 오늘 네. 혹시 있었던 일로도 하브루타는 주고받고 대화가 네. 충분하기 때문에 네, 혹시 뭐 꼭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좀 질적인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단 네. 일상에서도 충분히 뭐 언제 어디서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 선생님 책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줄 질문을 식사 시간에 던져보는 거 제가 너무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그럼요.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되시는 내용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아이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그 관계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화로 돈독하게 다져놓으면 사춘기가 와도 정말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네.